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포근해졌습니다. 한낮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꽃이 일찍 핀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3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송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14일 오후 2시에 이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송 형제는 연예계 데뷔 직후부터 30년 넘게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닌, 그래서 우애가 돈독하기로 소문났던 사이입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버리는 가족 간 혈투, 속사정이야 넘치도록 많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박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과 형수 이 모 씨의 10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돈과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박송이 지금 어떤 심경을 표출하고 있는 것인지 알만합니다. 피고인들, 형과 형수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장본인들. 그들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박송이 탄원서에 쓴 내용들인데요. 구절구절마다 되돌릴 수 없는 골 깊은 감정이 배어납니다. 통상적인 단죄를 넘어서는 적대감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끼리 부득이하게 법적 다툼이 생겨도 요식 행위나마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박송은 아들만 셋을 둔 집안의 둘째입니다. 삼형제 중 형은 박송이 데뷔한 이후 줄곧 매니저로 활동하며 그와 손발을 맞췄고, 막내인 동생은 감자라는 예능 작가 집단의 공동대표로 양심냉장고, 느낌표,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름 끝자 돌림자가 모두 홍이어서 삼홍으로 불리며 방송가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우애에 금이 간 것은 매니지먼트를 해온 형 부부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입니다. 이 싸움이 있기 전까지 박수홍은 30년이란 긴 방송활동 중 춤은커녕 사소한 열애설 한 번 없는 깨끗한 이미지였습니다. 91년 KBS 제1회 대학 개그제 출신으로 데뷔 당시 함께 출발한 김국진, 김용만 같은 동기들이 이런저런 일로 부침을 겪을 때도 박수홍은 사소한 잡음 하나 없이 평탄했습니다. 데뷔 때부터 박수홍은 늘 가까이서 지켜봤고 신인 시절을 거쳐 예능 스타로 부상하는 동안 종종 인터뷰를 할 때면 형에 대한 박수홍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수홍이 형과 함께 인터뷰차 신문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뒤따라온 형이 소형차 테이커를 타고 왔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잘 나가는 대중 스타인데 꼭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죠. 박송이 대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형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 허세를 싫어한다.
제가 번 돈을 허투루 쓰거나 불필요한 낭비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방어를 해줬습니다.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은 제 기사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대중에 알려지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형과 아우의 돈독한 우애, 형에 대한 박수홍의 콘크리트 같은 믿음과 신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두고 보면 그런 모습들이 모두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장술의 일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이미지 관리를 위한 가식이었다 해도 저 같은 사람은 그러려니 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의 본 모습과 실제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흔히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배신의 아픔이 크다고 합니다. 배신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박수홍도 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홍이 고소 직후 MBC 실화탐사대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친형 부부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았다. 내가 형과 형수를 의심한다면 죽어야지 생각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부정당하는 순간 주체가 안 됐다. 박수홍은 다른 사람도 아닌 믿었던 형과 형수한테 배신을 당한, 그래서 더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의 박수홍을 바라보는 시선은 꼭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끼리의 다툼은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어느 편의 잘잘못을 따지고 단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박수홍은 이미 오래전에 형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를 말릴 수밖에 없는 부모와도 등을 졌습니다. 가족 모두를 향해 칼을 겨누는 상황에 박수를 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상 형제란 내 것 내 것 가르지 않는 게 통례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같은 울타리 안에 공동으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박수홍 형제의 사건은 신뢰가 무너지면 가족이라도 한순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교훈을 줍니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선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재판부가 알아서 가르마를 타겠죠. 가족이 등지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